이거를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렸었어요. 여태까지는 어땠냐면 뭐 예를 들면 14일 만에 한 편이 올라온다고 하면 10일은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나머지 4일 동안 만화를 부랴부랴 그려서 올렸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어땠냐면 좀 연재일이 길었던 만큼 사이사이 계속 간간히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그려서 이렇게 이번에는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을 더 쏟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는 오히려 그려야 될 때 빡 그리는 게 제일 효과적인가 봐요. 안 그러면은 그 흐름이 달라져서 다시 또 처음부터 또 고치고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라이브 때랑 이번 이거 본편 올린 거랑 약간 달라요. 연출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네, 그러게요. 영수가 이게 분량을 제가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갔는데도 인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영수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뭐 다음 편 아니면 다다음 편쯤에 영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카페장은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언제 나왔지? 그 태연이 커피 그래, 태연이 그 커피 사고 종규랑 마주친 카페가 여긴데 약간 경영관 안에 있는 학교 카페라고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장진대니까 당신 카페장이라고 있다, 이렇게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은규는 카페에서 공공장소에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죠. 너무 무개념이다, 막 이런 느낌. 저 이 장면 되게 귀엽게 그려져서 좋아요. 은규가 귀엽잖아요. 은규는 귀여워, 이런 느낌이에요. 은규는 주스? 과일 주스 같은 거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딸기 스무디 같은 종류 먹는다고 했었던가? 그런 느낌? 종규는 원래 제가 이걸 쓰려고 했었는데 종규가 학교에 종종 오거든요. 이 학교 졸업생이어서 이제 그 학교에 자기가 일하는 스튜디오가 선배에 따라서 들어간 스튜디오인데 이제 그 스튜디오가 학교 교수님하고 같이 막 연계해서 일거리를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 교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가는 일이 많다고. 네,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규도 학교에 이제 종종 와서 교수님하고 얘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쵸. 유빈이도 그 제 만화 나의 뮤즈에 유빈이도 약간 이런 식으로 보는 장면이 있어요. 자기 형 보는데 아마 제 그림 중에 있을 텐데 이 장면. 잠깐만요. 이거. 이 장면을 제가 그때 콘티로 아마 그려서 해님한테 드렸고, 해님이 이제 유빈이 그려서 저한테 드렸던 것 같은데,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유빈이 간만에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왜 이렇게 가래가 끼지? 왜 이렇게 가래가 끼지? 그쵸. 그래서 사실 종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뭐 형 왜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종규가 나는 내가 뭐 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너무 설명충 같기도 하고, 아무도 종규가 왜 여기 있는지 궁금해하진 않을 것 같아서. 물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둘이 만나서 뭔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빼버렸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막 여기서 이제 은규는 닮은 얼굴이, 그러니까 뭔가 익숙한 얼굴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은규가 형을 좋아하는 게 이렇게 형 뒷모습만 봐도 약간 얼굴을 붉히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귀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그 와중에도 이제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막 태연이한테 조르죠. 그러다가 이제 둘이 만나게 되는 건데, 또 이제 소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태연이가 영리하게 규동을 먹을까라면서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을 넘기긴 했지만 아직까지 카페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아직 치우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아주 예쁘게 웃는데 이제 또 이 웃는 얼굴에 약간 종규가 웃는 얼굴에 또 이렇게 헤헷 하면서 이렇게 멍청하게 웃어버리는 은규인데 그냥 쏟아버리죠. 사실 이 장면을 조금 속도감 있게 한다던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커피가 되게 잘 그려진 거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래가지고 그냥 썼습니다. 이 컷을. 조금 정적인 느낌이긴 한데 그냥 그대로 썼고 약간 종규는 겨울에도 아메리카노는 아이스로 먹을 것 같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그냥 부어버리는데 사실 이 장면 그릴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아메리카노 너무 잘 그려가지고 도저히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릴 때 너무 과한가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행아웃 하시던 작가님들한테 여쭤봤었어요. 아메리카노를 얼굴에 부으면 너무 과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적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막 다른 분들께서 뭐라고 하셨지? 구수하고 좋은데요? 이랬나? 아무튼 막 그러셔가지고 그럼 괜찮을까요? 그럼 해도 될까요? 이래서 그냥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얘는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은규한테는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어디까지가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였으면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공공장소에서 이런 행동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얘는 은규를 막 괴롭히는 역할이니까 어디까지 나가야 되지? 그래서 좀 두려웠던 게 약간 뜨악하다 못해서 너무 캐봉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될까봐 너무 급전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까봐 그게 조금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질렀습니다. 또 어차피 만화니까 이렇게 그런 아이고 그런 느낌으로 조금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도 손이 되게 잘 그려졌잖아요. 이거를 제가 보통 만화 그릴 때 자료를 참고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왜 자료를 참고를 안 하냐면요. 프로 정신에 없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 없고 자료를 찾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빨리 그리려고 좀 그래요. 말하고 나니까 좀 프로 정신이 부재한 거긴 하네요. 그래서 자료를 잘 찾진 않는 편인데 이 장면은 제가 직접 제 손을 이렇게 손으로 이 컵을 붓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그럴싸해 보이는 효과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원래 컷을 조금 줄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은규가 한번 형이 왜 화났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컷을 이렇게 다시 추가하게 돼서 그냥 이 장면 그대로 냅뒀어요. 원래 이 장면 없앨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기서 좀 고민했던 거는 뭐랄까 종규가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그렇게 막 이렇게 좋은 애는 아니에요, 사실.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거나 좀 구시대적이고 좀 꼰대 같고 약간 그런 애인데 그래서 이제 은규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얘가 남자답지 못하다. 그런 느낌으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기집애 같다는 말을 욕으로 쓰는 친구인데
근데 저희는 모두 알잖아요.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저도 이 대사를 쓸 때, 근데 종규 캐릭터는 또 이런 애인 거예요. 기집애냐? 이 말을 욕으로 쓰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지? 그러니까 이 기집애 같다는 말을 욕으로 쓰면서도 작가인 나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 그걸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도 만화를 읽으시면서 맞아 종규 저 나쁜 시키 이러면서 종규를 욕하면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은규가 다행히 맞아요. 트위터 인간이어서 은규는 여자인 척을 하고 거기 이렇게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눈치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자기가 여자인 걸 들켜서, 남자인 걸 들켜서 막 몰렸을 때 지인들한테 뭐 왜 나한테만 욕해? 나는 나쁜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 억울한 거 막 먼저 생각하고 이런 애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본적인 그런 생각? 여자 같다고 하는 거 욕이야.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는 애라고 생각해서 약간 은규가 그거를 좀 조정해주는 역할로?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장면을 그릴 때 은규한테 살짝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작가는 이런 걸 그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한종규 반성 의자에 가라. 개목줄을 차고 가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제, 빠따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얼굴을 욕할 때 그니까, 외모를 욕할 때 빠따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는 아예 쓰지 않는 쪽이고, 이게 약간 사상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외모가 아닌 다른 걸 지칭할 때, 빠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선택적인 부분에서는 사용하는데 이제 은규 같은 경우에는 외모와 그거 둘 다 쓴다라는 설정이 있었어요. 얘는. 그래서 맨 초반에 그 영수 욕할 때 막 뭐 빤남 새끼 이러면서 그런 단어를 쓰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쓸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그 용도로 쓰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은규는 약간 그런 애다라고 생각하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았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용례로 빠았다라는 단어를 웬간하면 안 쓰는 편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아니요, 근데 그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엄청 고민하고요. 여러분들은 3초 만에 보고 넘기시는 거.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쉽게 써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보시고 오래 생각하게 되시고 이게 맞는 이 말이 불쾌한데? 혹은 뭐 이렇게 써도 되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하는 순간 사실 이 창작물은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읽는 독자는 편하게 읽으시고 그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은규가 형이 지한테 커피를 쏟았는데도 기집애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에만 화내는 거 보고 은규답다고 느껴서 웃겼어요. 그쵸. 은규는 딱 자기한테 바로 영향이 오는 거에만 화를 되게 느끼고요. 커피를 쏟은 사실은 되게 큰 일이긴 한데 뭐랄까 뭔가 은규는 이제 슬슬 체념하는 단계여가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컷도 좀 바꾸고 싶었거든요. 좀 더 이렇게 얘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벽치기 하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저의 능력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잘 하고 싶었는데 약간 종규가 얘기하는 너 때문이라는 건 좀 어거지에 가깝잖아요. 되게 다 너 때문인 거. 집안 분위기 피해난 거 다 너 때문이고 뭐 너 때문이고 이런데 대사를 잘 보시면 얘가 왜 화났는지를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은규도 모르고.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하게 없는 거죠. 근데 그냥 너 때문이래 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좀 하는 약간 종규의 어거지 이런 느낌이고, 사실 은규가 뒤에서 이제 태연이랑 잘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이렇게 태연이랑 얘기하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은규가 좀 종규 포장을 잘해준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고민하는 게 귀엽다고요? 약간 귀엽게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갑자기 그 말이 생각났어요. 그쵸, 약간 은규도 좀 정이 있는 친구죠. 하지만 그래도 은규 성격에 그래도 가족이어서 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왜 나 때문이지? 형도 나가 살면 되잖아. 형은 안 나가 살면서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종규가 안 나가 사는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아마? 돈도 돈이고 뭐 집에서 살 때 뭐 특별히 불편한 거 없으니까 그냥 사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은규는 이제 그와 반대로 종규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간섭을 받으니까 자기가 엄청 나가 살고 싶어 해서 기숙사라도 막 나가 살고 이러는 것 같고, 종규는 그 반대인 것 같은데, 종규 사람은 고쳐, 나중에 연태현 부분 나올 때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 조련은 할 수 있겠죠? 막 이런 느낌. 근데 분명히 종규도 아마 집안에서 뭔가 고압적이고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어떠한 고생이나 고충은 있었을 거예요. 마지로서의. 그리고 막 이제 은규는 막 엄청 나대고 막 뻘뻘거리고 이러는데, 자기는 이제 마지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나름 이렇게 스트레스나 쌓인 거? 뭐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화풀이를 은규한테 하는 거죠. 왜 나는 나는 못하는데 왜 니는 해? 약간 이런 느낌? 되게 유치한 감정이죠. 그래도 되게 기특한 사실은 때리진 않았다는 겁니다. 종규가 은규를 아직 이렇게 막 폭행한다든지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체벌 느낌의 벌은 좀 준 것 같은데, 베란다에 가둔다든지 오토바이 자세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진 않았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죠. 종규 입장에서는 은규가 뭔가 아들 역할을 못한다? 그쵸. 둘째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막 그런 느낌? 네, 근데 결국은 다 가정폭력의 일종이죠. 그런 체벌이라든지 벌 주고 이런 것들. 사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태현이 등장하는데, 사실 원래 태현이가 그 앞에서 전화를 안 끊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왁작벅적 하는 걸 듣고 전화 끊고 이제 태연이가 후딱 달려온 건데, 그 부분을 만화에 좀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들어갈 곳이 없어가지고 빼버렸는데요. 근데 그런 디테일보다 사실 여러분은 이 세 명이 만나서 뭘 하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과감하게 뺐습니다. 안 맞아봐서 아직도 형을 좋아하는 걸지도. 그렇게요. 네, 철수탄 왕자님. 철수탄 왕자님 뭡니까? 철수탄. 아, 나 철수 너무 웃겨. 어떡하지? 아, 미친. 진짜 웃긴다. 철수탄 왕자님이래요. 아,
아, 그니까 사극 철수 4년을 능가하는 철수탄 왕자님. 너무 웃기잖아요. 어떡해? 철수탄 왕자님 무슨 그거 같아. 볼빨간 사춘기? 그런 느낌이에요. 볼빨간 사춘기도 아니고 철수탄 왕자님. 그리고 뭔가 이제 상황 파악을 하죠. 이게 상황 파악을 단번에 하고 이제 커피 쏟아서 막 이러는데, 이때도 사실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닦을 거 좀 주시겠어요? 이러면은 이제 보통 본인이 휴지를 받아서 이렇게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직원분한테 커피 쏟아졌다 그러면 보통 직원분들이 와서 직접 닦으시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분을 등장시켰고, 직원분께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등장하시고 여기서 이제 비로소 퇴장하시는, 그래서 되게 엑스트라인데 엄청 많이 길게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분도 약간 애구구맨이셔서 좀, 아이고 애구구 커피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제 한정규 이놈 새끼가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전방위 민폐 완전. 그래서 저도 그리면서 되게 죄송했습니다. 이 직원분한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치우시니까 이제 은규 대신 닦아주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컷의 호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풀샷으로 딱 빠졌다가 연태현이 여기 이 컷에 만약에 등장한 상황에서 딱 바스트로 딱 들어갔으면, 클로즈업 딱 들어갔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자연스럽게 딱 이렇게 들어간 느낌이 나는데, 화면 전환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연태현이 갑자기 확 들어온 거여가지고 약간 읽으면서는 싶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갑자기 얼굴로 빡 들어간 느낌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바꿀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장면이 되게 감정선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태연이, 그러니까 은규가 지금 종규한테 되게 쫄고 있는 상황에서 태연이가 뭐 괜찮다, 상관없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장면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컷 자체로는 그렇게 흐름이 좋은 컷은 아닌데 그냥 넣었어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바라며.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라이브 연재했을 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싶어서 넣었었어요. 너무 단순하게 연태현이 키 크니까 더 힘세겠지 이러고 있고. 그리고 이 장면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여기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그림 그리는데. 그림 자체의 그림 시간보다 좀 컷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동작이 되게 많거든요. 이 직원분이 퇴장하는 장면을 넣어야 됐고, 왜냐 한 번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퇴장하는 장면을 넣어줘야 됐고, 그리고 태연이가 그거를 보내주는 장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종규가 연태현한테 공격하는, 어택 이렇게 딱 들어가는 장면, 이렇게 두 가지를 표현해야 됐었는데, 이거를 컷을 나눠서 표현을 할지 아니면 한 컷에 표현을 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경향이 영상 콘티 할 때도 그렇고 좀 사람 인물을 좀 크게 잡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보면 꼭 보면 풀샷이라든지
엄청 넓게 컷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완전 가깝게 잡는 편이어서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되게 가깝게 그려졌어요. 그 종규도 이 정도로 가깝게 그리고 싶진 않았는데 근데 풀샷을 많이 안 그려서 그런가? 좀 그림 실력이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좋은 컷이라고는 생각 못하는데 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그나마 최선의 컷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가와서 종규가 따지죠. 여기서 약간 연태현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상냥하게 얘기할지 아니면 바로 적대감을 보일지 그냥 그런 건 고민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태현이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절을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예절 안 배웠냐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라이브 분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새로 다시 컷을 보완하면서 넣은 대사예요. 구면인데 예의 없게라고 하는 게 앞에 예의 하나만으로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넣었어요. 예의를. 그래서 태연이가 보기에 종규는 물론 눌러야 되는 인간, 그러니까 서열 관계가 뚜렷한 인간이라고 얘가 판단을 하는데 단순히 나이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이거보다 이렇게 자존심이 강하고 서열 중심적인 인간은 예의 범절을 얘기해야 된다. 가정교육 안 받았냐? 한마디로 그거죠. 그걸 얘기해서 수치심을 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사를 짰던 것 같아요. 너 지금 그러니까 몇 살인데 나한테 말 까냐? 이 얘기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너 지금 어른이 얘기하는 건데 어디서 건방지게 말부터 대뜸 놓냐? 네가 빡쳐가지고 말 놓고 있냐? 너 예의 없게 지금 이 뭔 짓이냐? 교육 안 받았냐? 가정교육 안 받았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종규가 순간적으로 빡쳐서 막 뭔가 이렇게 썽질을 내면서 기를 막 세워가지고 연태현을 누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가 눌린 상황인 거죠. 배운 사람들끼리 지금 이게 뭔 짓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본인이 잘못한, 그러니까 사실 지금 종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빡침이 반이 있고 본인이 생각한 어떤 자존심 강하고 좀 규칙을 지키고 하는 그런 교양인의 모습에 자신이 있는데 지금 빡침이 더 강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상대한테 막 이렇게 예의 없게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그거를 인지시켜주면서 한번 누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수치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얼굴을 붉힌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단순히 빡쳐서 얼굴을 붉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이런 교양인 혹은 한은규보다 훨씬 이제 세련된 본인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눌렀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런 의도로 이 장면을 구상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계속 건드리면 오히려 폭력을 휘두른다던가 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마침 은규가 적당한 때에 딱 들어왔고 이제 원래는 차슈집에 그 규동집에 데려가서 바로 규동을 먹이려고 했는데 옷이 다 젖은 상태여서 얼음물을 끼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집에 데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집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은규가 입은 롱패딩은 종규가 입은 롱패딩과 비슷한 디자인의 비슷한 색깔입니다. 둘 다 흰 롱패딩이에요. 그래서 아마 컬러 만화였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종규도 흰 롱패딩 입고 있는데 은규도 흰 롱패딩이어서 둘 다 취향 진짜 누가 먼저 따라한 건지 모르는 이 취향? 그런 느낌으로 되게 웃겼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쵸. 약간 근데 예전에 그런 장면도 있었잖아요. 태연이가 은규한테 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규는 뭐랄까 좀 그런데 수치심을 느끼진 않죠, 확실히. 그러니까 너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쪽인데 울어버리고 알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형은 나 싫어하죠 이러는 스타일인데 종규는 좀 본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도 둘은 그냥 약간 능력의 차이라든지 나이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게 큰 거지 사실 둘의 본질은 같다고 저도 생각해요. 맞아, 둘은 완전 형제예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 철수가 겨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원룸인데 막 맨날 그 난방을 팔팔 이렇게 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철수도 미용을 해서 귀도 이렇게 다 미용한 상태고 이래가지고 추울 것 같아가지고 옷을 입혔어요. 고민 끝에. 그리고 원래 여기서 대사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럼 형이 커피 쏟은 게 우리 형이었어요. 이러고 그래서 빨아줬어요? 이러고 아니 그냥 입금만 해줬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주어가 없으니까 되게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저만 썩은 거 아니죠? 그래서 그냥 앞에 이제 옷 빨아줬어요 이렇게 붙였던 기억이 나네요. 참 새벽에 걸맞는 쓰레기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품에 안겨서 자고 있는 철수였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다들 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다니. 그리고 이제 라이브 분에서는 없었던 장면인데 이 부분이 추가가 됐죠, 좀. 조금 더 은규의 감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연태연이 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그걸 더 극대화시켜주고 싶어서 이 장면을 조금 더 길게 했어요. 원래는 사연이 좀 짧았는데 이제 형이 왜 화났는지를 좀 얘기해주고 아마 종규도 이제 가족들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이러니까 또 은규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 되게 아 내가 여기 왜 이 분위기에서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 좀 했을 거고 은규에 대한 분노가 더 극에 달했었겠죠 아마. 그래서 이제 막 뭐랄까 은규가 가지는 어떤 외로움 이런 게 여기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은규가 약간 이렇게 길게 사연을 얘기하고 되게 나는 형 못 이긴다 나는 형한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뭔가 연태현은 그거를 약간 진짜 딱 이 감정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왜냐하면 자기가 종규를 직접 만나봤잖아요. 종규가 만약에 안 만났던 상황이었으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힘든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정작 종규를 만나보니까 얘는 별거 아니야. 근데 은규가 종규를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연이 입장에서는, 아, 그렇게까지 너무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만 또 달래주려고 나름대로 그래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은규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도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태연이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좋으면서 또 이렇게 엄청 좋으면서 또 왜 이러냐 아 오글거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지퍼 잠가주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 대사 쓸 때 그렇게 어렵게 쓰진 않았었어요. 다만 너무 태연이가 좀 인생 조언하는 느낌이 들진 않도록 네, 좀 대사를 몇 번 고쳤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약간 이 형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퍼를 삑 올려버려가지고 당황한 느낌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표정 이렇게 해서 지퍼 올릴 때 애기처럼 이렇게 받아놓고 자기가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 행동에 자기가 놀랐어요. 그런 느낌. 올려다보는 거는 한번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약간 자각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그래서 앞에 대사는 약간 온도가 다르다고. 그렇죠, 좀. 네, 근데 어쨌든 저는 은규를 조금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태연이가 은규를 위로해주려는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적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흐름이 조금 부드럽게 수정되면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 한밤 물러날 줄 알았던 종규가 또 이제 그렇게 하죠. 사실 앞에서도 막 세탁비 보냈어요 이랬는데 뭐냐 네 이래버리고 이때부터 사실 첫인상이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다시 볼 사이는 아니어서 그냥 넘겼는데 한종균 녀석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기 연태원 지나치게 잘생기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여기선 좀 태연이의 평소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싫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상대하지 않는다고 피곤하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은규는 피곤한 애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은규는 싫지 않으니까 계속 상대를 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정규 같은 인간은 다시 만날 일 없으면 그냥 메시지 삭제하고 더 보지 않는다. 이걸 택해버린 거죠. 되게 효율적으로 사는 인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종규가 성 안 붙이고 은규라고 써서 그래도 형은 형이구나 싶었다. 약간 그걸 의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은규는 우리 가족이 내 가족인데 은규는 우리 집안의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연태원을 좀 남으로 두는 태도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은규라고 쓴 것 같아요. 얘가 쓸 때. 종규가 쿨맨은 진짜 아닌 것 같고 사실 저도 종규를 처음 구상했을 때 막 이렇게까지 졸렬한 캐릭터를 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게 그리다 보니까 졸렬해졌네요. 근데 약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친구는 아닌데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게 은규한테는 뭔가 위협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은규한테 되게 심각하고 위협이 되는 존재이긴 하죠. 확실히 은규에게는 훨씬 형이고 가족으로 묶인 사이고 옛날부터 당해온 가족들끼리 이렇게 합심해서 당해온 그런 게 있으니까 사회적 위치라는 게 있었으니까 가족에서의 근데 막상 사회에 나가서 보면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은규는 감정을 이제 자각했는데 태연이는 어떤가요? 어,
태연이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근데 태연이도 어느 정도 마음 가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그냥 본인이 대시하거나 표현할 만한 아 본인이 아직 그렇진 않으니까. 근데 은규가 고백을 하면 좀 받아 생각해 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막 들이대는 거는 아직 감정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은규한테는 본인이 그런 식으로 들이대면 은규가 거절 못할 거라는 걸 아니까. 은규도 어떻게 보면 서열화된 인간인데 좀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막 굽히고 막 이런 애인데 이제 막 종규처럼 악랄한 애는 아니고 뭐 마음이 약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니까 태연이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둘이 조금 더 은규가 강한 사람이 되면 대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JJ 엔터로 가는데 이거 건물 그릴 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건물을 잘 그릴까 이런 거. 원래 높은 빌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엔터 회사가 빌딩까지 갈 정도면은 입주를 한다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입주식은 좀 아닌 것 같고 개별 건물을 가지자고 하니 돈을 엄청 많이 벌어야 될 것 같고 이래서 막 그냥 이제 적당히 기획사 건물들 살펴보면서 그냥 적당히 한 3, 4층짜리 건물로 디자인했습니다. 이제 한동안 은규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마 쪽 얘기도 남았고 용철이 얘기도 아직 해야 되고 은규 얘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됐는데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메인 이야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준이 처음 나오는데 여태 여러분 트위터를 통해서 제 트위터를 구독하신 분들은 너무 김준과 이제 미라클 붐붐의 존재가 너무 확실한 했겠지만 생각해보면 거의 첫 등장 아닙니까? 대사가 있는 어떤 제대로 된 함께 콘때 잠깐 나오긴 했는데 확실히 뭔가 제대로 된 바스트샷이 처음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표를 넣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보니까는 그 성희도 첫 등장할 때 그 한마 생일 파티에서 제대로 된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름표가 없이 그냥 확 등장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대충 눈치로 알 수는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같은 멤버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뭔가 등장신이 되게 허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신경 써서 넣었습니다. 이게 너무 저도 만화 외부로 많이 그림을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성희도 머리를 잘랐죠. 그래서 여기 연습실이고요. 지금 약간 설정이 성희가 제일 먼저 연습실에 와서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준이 두 번째로 들어와서 뭐 이렇게 형 머리 잘랐네 이러는 장면이었는데 신곡 안무는 이제 예전에 그 전날 안무가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 몇 번 보면서 복습하고 성희가 먼저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다가 김준을 만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잘랐죠. 아무래도 성희 머리색은 아직까지는 그냥 회색 지금 은발이었죠. 핑크 머리였죠. 마지막이 지금 핑크 머리에서 물 좀 빠져가지고 약간 옅은색 핑크? 옅은 노란빛 나는 핑크?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탈색 머리에 가까울 것 같기는 하네요. 확실히 이제 또 컴백하면은 머리색 살짝 바꿀 것 같아요. 무슨 색으로 하지? 금발이 좋으신가요, 여러분?
이번에 노란색으로 해볼까? 내일 이제 머리색 계속 넣었죠. 일주일 있다가 빼고 또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머리 파마는 연재 초에, 그니까 데뷔 초에 머리 파마를 했었어가지고 당분간은 안 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 들어요. 파란색? 어두운 금발? 아이시스 생각나신다고요? 원래 그러고 뭐 이제 들어오는데 얘가 이분은 그 매니저분? 사투리 쓰시던 매니저분 있죠? 아직도 대사가 생각나요. 휘에 앉지 말고 쓰지 말고 앉아라였나? 그런 대사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겸이랑 최고도 사실상 거의 처음 등장하는 거였어서 따로 이렇게 넣었고요. 최고의 본명은 최고야입니다. 최고야. 고야. 그러니까 성이 최씨고 이름이 고야 해서 고야야 고야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였습니다. 보라색도 괜찮네요. 팬톤 올해의 컬러가 바이올렛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약간 이거는 겸고 이거는 좀 리듬을 타서 읽어주셔야 돼요. 겸고 아 근데 이거 어렵다. 겸고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겸고 어려워요. 겸고 하이하이 약간 네 그런 식으로 리듬을 타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살짝 비치는 누구였지? 예, 겸이가 너무 못생겼네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못생겨 보여, 와. 하지만 귀여운 친구니까. 원래 이 장면에서 그런 것 좀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4년 차인데 원래 이 대사가 성의 대사가 이 대사가 아니고 4년 차인데 갈수록 춤이 어려워져 이러면은 요즘 신인 아이돌들도 그 정도는 해 이러고 약간 그러면 이제 막 우리는 신인 아니고 4년 차인데 왜 이렇게 뭐 그런 건 신인들이라 하라지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컷을 너무 길게 느리는 것 같아서 빼기도 했고 그냥 그 모든 고민들은 다 결국 어떻게 보면 팀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고 뭐 그래서 그냥 돈으로 줄였습니다. 사실 돈을 꽁으로 벌려고 하네 이거만큼 잘 표현하는 게 없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원래 또 안무가 선생님이 그 라이브 분에서는 이렇게 바스트샷으로 나왔었는데 엄청 비중이 큰 캐릭터는 아니니까 이렇게 약간 웨이스트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마형의 부재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한마형 어디 갔대? 이러고 성희형 몰라요? 이러는데 성희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까딱 하면서 모르는데? 약간 이런 얼굴로 보고 있죠. 난 몰라. 무슨 일?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현겸이 거기서 핸드폰을 보고 있다가 이게 현겸의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들 원래 답변하는 것도 다 이렇게 종류별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칸이 작아가지고 현겸이가 넵 이러고 약간 최고가 옙 또 뭐 김준이 뭐 넵 이런 식으로 하고 성희가 냉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이날 한마가 오질 않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김준이 안무가 쌤한테 이번 안무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고 막 찡찡대더니 정작 자기가 안무 빨리 숙지해가지고 멤버들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안무 어렵다고 하면서 또 안무를 다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멤버들 가르쳐주고 뭐 이런 부분에서 약간 능력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면서 네 그런 포인트로 그렸습니다. 또 그 미붐에서 춤 멤버가 특별히 따로 없는데 근데 사실 요즘은 춤 멤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아이돌에.
근데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이거 멤버 구성을 할 때 춤 멤버를 따로 두지를 않았었어요. 아마 지금 다시 아이돌 그룹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춤 멤버를 꼭 넣었을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그랬는데 미붐에서 춤 잘 추는 애들이 최고랑 김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현겸, 그리고 성희가 은근히 좀 연습을 많이 해서 숙지를 좀 잘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는 좀 개그 코드가 잘 맞는 편이어서 셋이서 잘 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서 시잘데기 없는 거 하면서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약간 그걸 보면서 좀 성인은 이제 약간 한 말을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 한마는 진짜 평타인 거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좀 우리 그룹은 아니고 그냥 연예계 전체를 통틀어서 자기 소속사에도 이제 아이돌 그룹이 있을 거고 거기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연습 빼먹고 뭐 술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뭐 놀다가 빠진다든지 그냥 가기 싫어서 안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불성실한 애들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성희가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마가 사라진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까 그거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솔직히 연예인이니까 사실 반나절도 사라져 있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저도 막 엄청 길게 잠적탈게 할 생각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남들이 보기에는 솔직히 한 하루 이틀 사라진 거는 연락이 안 되고 이러는 거는 그냥 바쁜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까운 연예계 사람들끼리는, 같은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매니저들끼리는 항상 연락이 되던 사람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속도감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루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막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 팬들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아직 하루 이틀 가지고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한마가 다른 멤버들하고 친하게는 지내는데 이제 막 엄청 친밀한 연락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던 게, 이제 보통 매니저하고 얘기하고 매니저랑 일상을 공유하고 이러니까 이제 김준도 잘 몰라서 그냥 매니저 형이랑 안 되면 우리랑 또 안 되는 거지, 뭐 우리라고 알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한마는 차이고, 지금 1월 시간대가 정확하진 않은데 1월 중이거든요. 지금 1월 중순이나 뭐 그쯤, 1월 말, 지금 신정 지났으니까 뭐 그 정도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중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죠. 1, 2월 뭐 그쯤이었는데, 그동안 계속 이제 활동을 꾸역꾸역 하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와서 관뒀던 것 같아요.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술로 계속 버티고 뭐 어떻게 버텨 나가다가 약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좀 부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활동이 다 끝나고 이제 컴백 준비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얘가 잠적을 타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능도 차인 이후에 찍었습니다. 그 이후는 다 이제 영수한테 차인 이후에 이제 예능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팬들 중에서도 콘서트 이후에도 이제 막, 물론 이상한 낌새를 안 사람들은, 성희처럼 좀 예민하고 이런 사람들은 한마가 요새 좀 아픈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몰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능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활동을 하다가도 간혹 가끔씩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희가 이걸 보고 한마 집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마 정도면 어딜 가도 다 목격담이 뜨고 이러는데 뭐 그냥 잠잠하게 조용한 걸 보면 집에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 형 성격에 이제 별 가서 아마 애가 숨어 있었는데 발견을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집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 외웠으니까 갈게 이러고 그냥 가버리죠. 그리고 약간 성희가 문자를 쓸 때 좀 제가 생각한 거는 글로 이제 문자를 쓰거나 할 때는 형이라고 해주는데 야 말로 얘기할 때는 그냥 이 한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게 좀 약간 다른 게 말로 그냥 장난삼아 얘기 이렇게 하는 거랑 또 글로 쓰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그냥 글로 쓸 때는 형 호칭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는 예전에 이 형이 다 자기 생일로 해놓는 거를 기억하고 약간 보시고 사생한테 안 걸려? 이런 고민,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만화적 허용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되게 운이 좋게 안 걸렸다 이렇게. 뭐 또 언젠가 바꾸겠죠 번호 아마. 저는 사실 이 장면 제일 그리고 싶었거든요. 윤성이가 한마 생일 몰라서 검색해보는 장면은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이 장면이 엄청 중요한 장면도 아닌데 그냥 이 장면 그리고 싶었어요. 22화부터인가? 22화부터였나? 23화부터였나? 이 스토리를 구상하고 난 후부터 계속 이거를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 장면 언제 그리지? 이러면서 계속 벼르고 있었다가 이제서야 그리게 됐네요. 약간 그쵸 한마가 생일로 해놓는다는 건 아는데 그 날짜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엄청 디테일한 기억을 모르는 거죠. 보시면 뭐 수상 내역 이런 거에 막 망고 어워드도 있고 파파 베스트 아마 그룹상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얘가 디테일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미 난리 난 술판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것 같다는 느낌? 그러고 이제 한마 방에 들어가는데 이 시계는 그 번외편에 나왔던 시계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도 다 똑같이 그리느라고 앞에 거 엄청 보고 그랬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디퓨저하고 이게 무드등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디퓨저가 있고 성희가 패딩을 벗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거 만화에서는 표현해지지 않는 부분인데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가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막 술병이랑 이런 게 막 난리가 나 있으니까 사실 술 냄새가 엄청 진동했을 거고 그러고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방은 의외로 되게 청결 깔끔하고 좋은 향이 나니까 그래도 침대는 뭐 안 마셨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집들이 정도는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한참 안 가보고 있다가 간만에 오니까 그래도 막 자기는 좀 자취하는 것처럼 살거든요. 성희가 엄청 뭐 꾸미고 살지도 않고 그냥 대충 고양이 물품 막 놔두고 살고 막 이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마는 그래도 제법 살림처럼 살고 있길래 얘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입니다. 좋은 침대 그렇죠. 부러워. 침대 되게 넓잖아요 지금. 거의 딱 봐도 퀸 이상은 되지 않아요? 킹 사이즈 느낌? 휘는 약간 찔러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좀 다음 편에 그릴 수도 있는데 희가 한마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아까 테이블에서 술 보니까 이게 얘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그냥 보고 이게 언제 오래된 술인지 아니면은 따서 마시다가 놨던 술인지 대충 얘 눈에 보기에는 얘 술 마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찔러본 거예요. 사실 그냥 한번 나와봐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근데 진짜 옷장에서 나오니까 놀란 거죠. 약간 놀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포즈도 원래는 침대에 이렇게 편안하게 발을 놓고 있었는데 한마 딱 나오자마자 놀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들어 올린 상태입니다. 놀래서. 그리고 아마 매니저가 처음에 와서 한마를 찾았을 때도 한마가 여기 숨어 있었거든요. 똑같이. 여기 이렇게 옷장에 숨어 있었는데 매니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그리고 매니저 입장에서도 뭐 애가 설마 집에 틀어박혀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고 그냥 침대에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어디 놀러 갔나? 아니면은 뭐 어디 잠적 탔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쓱 훑어보고 나갔고 성희는 좀 한마의 성향을 아니까 집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고요. 네, 그 매니저는 비밀번호를 알아야죠. 술록 홈즈냐? 약간 그쵸? 한마가 좀 쭈구리가 돼서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래도 약간 본인이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매니저가 아마 왔을 때는 진짜 숨어 있으려고 딱 숨었었는데 지금은 약간 반쯤 체념한 느낌? 그래서 성의가 아니었더라도 아마 매니저가 다시 와서 막 찾아보고 이랬어도 그냥 이렇게 순순히 나왔을 것 같거든요. 반쯤 체념해서. 근데 이제 성의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나온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오히려 미붐의 다른 멤버들이 와서 또 찾았으면 네, 안 나왔을 것 같기는 해요. 또 그것도 그렇죠. 매니저랑은 또 좀 다르죠. 다른 멤버들하고. 여기서 대사가 좀 앞에는 계속 3인칭으로 서술이 됐잖아요. 윤성이는 깊게 관여하는 걸 피하는 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우리는 서로를 돌봐야 하니까 말이다라고 이제 갑자기 윤성이 입장의 나레이션이 전개되는데 약간 이거는 사실 위의 나레이션이랑 호응해보면 호응이 맞진 않는데 그냥 그냥 뭐랄까요? 그런 감정적인 부분? 즉흥적인 이해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진 않지만 받아들여질 때 그냥 이렇게 확 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좀 더, 이게 좀 더 확 와닿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맞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성의의 시점으로 갑자기 확 전환을 시켜서 대사를 썼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 나레이션의 뜻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나레이션을 이렇게 쓴 거는 좀 그게 강해요. 좀 성이 그러니까 결국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이 서로의 우울함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를 그러니까 서로를 보듬어 줘야 된다라는 거 약간의 의무감이 있는 그런 거 특히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가진 특수성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해해 줄 수 없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우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희는 좀 더 마음이 쓰여지는 거고, 그런 거를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역시 많이 없다는 걸 아니까 결국 같은 멤버이면서 같은 직업을 가진 자기 같은 사람들이 보듬어 줘야만 하고, 서로 결국 이제 서로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느낌에서 이런 대사를 썼습니다. 그쵸, 약간 우리를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를 인간으로 바꿔서 인간은 서로를 돌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도 맞죠. 좀 더 넓게 보자면 결국 인간은 인간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사실 보통 개인의 슬픔은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성인은 조금 더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진짜 단순히 연예인이라는 직업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성희가 한마한테 엄청 친하거나 큰 영수처럼 큰 존재는 아니지만 같은 동료이자 함께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걸 그러니까 힘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약간 연예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이 또 본인의 경우나 본인의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보실 때 보편적인 공감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죠. 결국 다 사람 사는 얘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물론 한마는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결국 어떤 우울감을 가지고 있고 이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다 같으니까 성희도 아마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본인이 멘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힘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본인도 그런 부분에서 깊게 고민을 한 경험이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을 볼 때 조금 마음이 더 쓰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보듬어 주면서 또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또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뭐 그러면서 사회가 좀 좋게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사회운동가가 되었어. 갑자기 청년 멘토가 되었다. 아, 힘들어. 그래서 이번 화 그리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화 그리면서 되게 유독 생각이 많았었어요. 약간 막 영수 안 나오니까 어떡하지? 노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엄청 조마조마해 하면서 막 하고, 사실 막 이번에는 연예인 뭔가 팬 활동하거나 아니면 연예계 관련한 그런 재밌는 일들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그랬죠. 네, 영수 이야기도 아마 한마 얘기 조금 정리되면 다시 나올 것 같은데, 영수도 그 이후로 그냥저냥 네, 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영수의 일상은 항상 같으니까요, 사실. 철수가 은규를 물고 가게 해달라고요? 영수는 아마 사진 쪽 계열로 갈 것 같고, 제 생각에 전문대나 아니면 그냥 전문대 간다던가 뭐 그럴 것 같고요. 막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진 않을 것 같고 진짜 딱 기술만 배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요. 대학에 가도 4년제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려고 간다기보다는 그거를 하려고 가는 거니까요. 그 기술 배우고 일단 학력이 그 뭐냐 졸업장이 있어야 좀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느낌, 스펙 딴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여서 최대한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얘가 뭐 사진으로 엄청 거대한 걸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뭐 스튜디오를 차린다던가 아니면 정직원으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큰 스펙이 필요하니까 고졸로 약간 한계를 느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맞추려고 학교를 간다는 느낌이어서요. 뭐 그래서 4년제 가서 뭐 거창하게 대학생활을 한다든지 뭐 예종에 간다든지 아니면 뭐 예술 아예 뭐 예술 쪽 사진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열정까지는 아니고 진짜 딱 얘가 직장 생활을 이미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딱 걸맞게, 네, 그 정도로만 학력 이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보자, 벌써 24화잖아요? 아마 30화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화수에 엄청 제한을 두진 않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일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큼 다 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그래서 정확한 완결 회차는 제가 확신을 드리진 못하고, 아무튼 지금 구상하고 있는 이야기가 조금 꽤 분량이 되는데 이거를 대충 5화 안으로 압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길게 또 풀면 또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여서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완결회차로 확신을 드리고 싶네요. 그게 좀 아쉬워요. 아이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새로 그린 만화를 리뷰를 함께 해봤고요. 벌써 2시가 넘었으니까 방송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수고가 많으셨어요. 너무 힘들다. 아휴.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오늘 이번 회차도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남편 만화 뭐 단톡방이라든지 100일장 참여해주신다던가 아니면은 뭐 후원을 해주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사 표현해주시는 거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에도 오늘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열심히 사실 좀 막막하긴 해요. 완결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근데 아무튼간 네, 열심히 해서 최대한 재밌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 위로 하트를 지금 그리고 있는데 보이시진 않겠지만 하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다들 너무 착하셔가지고 방송 재밌었다 그러고 막 재밌었다 그래.
참 상냥하신 분들이셔.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즐거운 하루, 내일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종종 만나 봬요, 그러면.